조선시대는 과연 일부일처제였을까? 조선은 일부일처제 사회였다. 하지만 여러 명의 첩을 두는 건 가능했다. 일부일처제와 축첩제도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었을까? 일부다처제의 고려의 결혼제도 역시 일부일처제를 기본으로 했다. 국가의 부와 권력이 권문세족에게 집중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세도가를 중심으로 일부다처 사회가 된 것이다. 유교에 기초한 조선은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았다.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운 사람 사이의 질서가 유교의 핵심이었다. 강력한 신분사회의 조선. 질서는 가족의 틀 안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다. 그래서 장자 위주의 가계 계승이 중요해지면서 적법한 혈통을 이어줄 한 명의 정처만이 인정받게 되었다. 태종 13년 여러 명의 처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신분에 따른 차별적 결혼 횟수. 고대 육아는 신분에 따라 결혼 횟수를 달리허용했다. 제후는 9명의 처를, 경대부는 1처2첩을, 선비는 1처2첩을 둘 수 있었다. 조선은 첩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첩을 얻은 조선의 유학자, 공자도 첩을 거느렸다며 양반들은 축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서경덕, 이왕, 조식 등의 대유는 물론 이순신 장군도 첩을 얻었다. 심지어 적서차별에 반대한 허균에게도 첩이 있었다. 철저한 처와 첩의 차별화. 하지만 첩은 결코 본처가 될 수 없었다. 처를 첩으로 격하하는 행위는 장 100대를 맞는 범죄였다. 첩을 정처로 올리려고 해도 장 90대를 맞았다. 게다가 첩의 자식은 벼슬길에 나서는 것도 불가능했다. 본처만 받는 특혜. 벼슬에 나선 사대부의 처는 남편의 관직에 따라 봉작을 받았다. 남편 사후에도 봉작은 이어졌다. 봉작에는 노봉도 딸려왔다. 하지만 이러한 봉작도 재혼하면 몰수되었다. 축첩제도에 대한 여인들의 반대. 여인들은 첩을 얻는 남편에게 분노하거나 질투했다. 하지만 조직적인 저항은 1899년에 처음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단체인 찬양회 소속 여자회원들이 궁궐 앞에서 축첩 금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일주일 넘게 벌였다. 해방 이후에도 이어진 축첩제도, 공식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일제 침략기나 해방 이후에도 권력자나 부자들이 첩을 들이는 일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축첩과 혼외 자식이 재벌가의 후계자 문제로 비화되는 일도 종종 벌어졌다. 조선은 일부일처제를 표방했지만 오히려 성차별적인 축첩제도를 만들었다. 남자는 몇 번이고 결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편법은 조선이 이상적인 유교의 나라로 나아가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